항상 여당은 힘든 방어 수세적인 그런 입장이니까요. 삼국지를 표현하자면 저는 읍참마속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안 끝났고 발표도 안 됐는데 무슨 사과를 먼저 합니까? 모든 일들이 진행을 되면서 봐야지요. 너무 앞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또 판단하겠죠. 자, 지난 며칠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 이야기, 그와 함께 독대를 요청했고 안 된다고 사실상 거절해놨고 재요청했고 이런 과정에 대한 어떤 논란과 논쟁 또는 대립되는 발언들이 여당 내에서 굉장히 많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요. 지금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영상에서 들려드렸는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 역시 이 맥락으로 대립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여러 방송사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경선할 때 한동훈 대표 후보와 나머지 세 후보 모두 다 방송국에 나와서 당장이라도 와서 김건희 여사는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 사과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과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더 심하게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현 상태는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지금 사과할 단계는 아니고 어렵더라도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방금 나오신 두 분은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 일원들 아닙니까? 같은 지도부. 그리고 자주 같이 회의도 하고 목소리 내는데 완전히 다른 입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파로 따지면 약간 다르다고 볼까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오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혜영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와 계신데 우선 홍석준 전 의원님. 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필요성 한쪽에서는 주장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수사도 안 끝났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박인데 사과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에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께서도 실정법을 떠나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친북 인사인 최재형 씨 어떤 몰카 공작에 빠져서 그런 어떤 그 퍼치백을 받은 어떤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실정법적으로는 설사 기소가 되지 않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어떤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할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문제는 어느 시점이냐. 그리고 또 김재원 최고도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그럼 사과로 그럼 이 문제가 봉합될 것이냐. 이런 어떤 점들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좀 여러 고민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점, 필요성은 말씀하는데 시점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어떤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적절한 어떤 시점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좀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혜영 전 민주당 의원께서는 사과 필요성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으로서는 사과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사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슈가 터지고 또 다른 이슈가 터지면서 계속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딜레마가 생기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시간에서 사과를 한다. 어디까지 사과를 할 것인가? 그러면 명품백 받은 것만 사과할 것인가? 도이치모터스도 사과해야 될 것인가? 양평 고속도는 이렇게 하면서 줄줄이 지금 고구마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공천 개입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언론에서 단독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과를 할 때 명품백만 사과하면 나머지 것들은 사과 안 하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사과를 광범위하게 했을 때 이제 수사에서 앞으로 새롭게 나올 정황들이 사과로 인해서 묻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털고 싶은 마음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김 여사 쪽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사과가 사과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김 여사가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라고 약속을 예.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사과를 한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더한 약속을 해야 될 텐데 아. 그러면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전혀 활보를 못 하실 텐데 김건희 여사는 활약을 하셔야 되는 성격이시잖아요. 여기저기 연락도 해야 되고 간섭도 해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시기 때문에 그 성정상 이번에 사과에 대한 메시지나 내용들을 담기에는 너무 어려운 숙제다.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사과 요구를 좀 이렇게 논의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민주당에서는? 사과의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시기를 실제로. 놓쳤다. 예, 총선 전에 정말 한동훈 대표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사과를 할까 말까. 그건 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예.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타이밍에서 사과를 하면 또 사과하는 대로 또 이 공격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딜레마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이 사과의 이슈는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에서의 한동훈 측과 그리고 윤석열 친윤 측의 그런 여러 가지 아킬레스 건으로서 계속 공방은 되겠지만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 정도는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신 두 분 전직 의원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민주당은 막상 뭐 시기 다 지났는데요. 사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당 내에서 큰 논쟁 대상으로 떠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지금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요. 대통령실 참모 출신으로 지금은 현역 의원으로 계시죠. 뭔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속 영부인을 공격을 해도 됩니다. 예. 움직이기만은 공격을 해요. 예. 그러면 그런 영부인이 공격당하는 것이 누가 공격당하는 걸까요?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정체성의 일부분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국민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과 가깝다고 봐야겠죠? 지금 전직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니까요. 수석을 지내셨는데. 다음 내용은 대통령실 관계자 익명을 통해서 언론의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좀 보였습니다. 이 내용인데 뭐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돼 있죠.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같이 덩달아 춤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과와 관련돼서 이렇게 입장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프레임에 말리는 거다. 사과하면 그 다음은 진정성이 없다면서 또 다른 요구를 해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다. 약간 이런 판단 같은데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신데요. 야당이 사과로 만족하겠는가? 진정성이 없다고 또 얘기할 거 아니냐. 이 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여당은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해서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한다 해서 예. 그 악마화 프레임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악마화 경로를 강화해 나갈 것이기에 제가 볼 때는 사과를 해도 더욱더 공세만 더 거세질 뿐입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임기 말부터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출입했는데 예.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1차, 2차, 3차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과를 할 때마다 더 그러네. 기름을 불에 얹은 것처럼 더욱더 공세만 강화되고 사실 그게 점점 거세졌죠. 그렇습니다. 거세지고 더욱더 박근혜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분위기는 더욱더 강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아까 최고위원도 당시에 정무수석이었죠. 예. 그 과정을 잘 봤을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1차, 2차, 3차 사과를 할수록 불길은 더 거세지고 사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이 무슨 사과를 100번을 한다고 해서 야당이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은 사과할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 결과가 나오면 예. 또 한 번 더 전환점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이슈도 차차 식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과하면 오히려 불만 키울 뿐이다.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영주맥 정치사연구소장께는요. 지금 저 최영철 위원께서는 이게 좀 차차 요 이슈가 좀 이렇게 잦아들 거라 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쎄요, 이게 뭐 대통령실 일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특정 인물의 얘기였을 테니까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른바 죽은 이슈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통상 저희가 이제 이런 말 하죠. 매를 보는 이유가요. 거짓말하고 숨기면 매를 봅니다. 계속 숨기는데 숨기면은 뭔가 잘 숨긴 것 같아서 죽은 이슈 같이 보이죠. 통상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현실 부정이라는 게 왜 현실 부정을 하냐면 예. 이 현실의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현실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순간적인 고통을 피하는 것뿐이에요. 결과는 안 좋습니다. 현실 부정을 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현상과 팩트에 대해서 부정하면 어떡합니까? 좀 모든 국민들이 보고 뭐 있는데. 정확하게는 친윤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익명으로 저런 얘기를 꺼냈다 이거네요. 그래서 그러면 김 여사 이 문제 죽은 이슈다. 친윤 의원에 둘러싸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평가가 예. 이 정도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고 평가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부분에 있어서 방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본인이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나오는 걸 보면 다 뭉개고 가고 친윤 그룹에서는 이거 죽어가는 이슈다. 뭘 죽어갑니까? 이제 살아나잖아요. 뭐 공천개입부터 지금 보세요. 사건 막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되면 이제 김건희 여사 목소리 나올 거예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어땠습니까? 이 계좌를 도용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그 도이치모터 전주들하고 전화를 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중심에서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뭐 피해자예요? 하나하나 거짓말로 감춰왔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예. 이게 무슨 죽은 이슈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정말 이 대통령실과 친윤 친한 간에 국민의힘이 참 한가하고 한심한 게 독대 갖고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싸우고 있어요. 그게 예. 말이 됩니까? 민생을 앞두고. 근데 이제 와서는 김건희 여사 사과를 갖고 그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영철 위원. 사실 특히 이제 친한계 인사로 통하시는 분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뭐 이 독대 문제도 그렇고 사과 문제도 그렇고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면은 약간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최근에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게 뭐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고 이른바 친한계와 친윤계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과 대립만 더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은 아무런 뭐 매듭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의 공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예. 일단 야당의 공세를 여권 전체가 똘똘 뭉쳐서 진정시키고 난 뒤에 여권 내부에 어떤 뭐 개혁할 부분이 있다면 예. 스스로 개혁해야 되는데 지금은 야권의 공세를 전혀 막아내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야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살인자라고 얘기 한마디 해버리니까 갑자기 뭐 한 5, 6등 하던 분이 2등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돼 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사실 광기에 사로잡힌 부분이 많은데 저는 이런 부분부터 막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여권이 더욱더 분열될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여권의 이런 분열은 여권 스스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데 저는 일단 친한계란 분들부터 좀 절제하고 자중해야 된다. 스스로 지금 싸워서 밖의 적을 막아낼 수 없으면 결국에 자멸과 이게 미래가 없을 뿐인데 지금 여권은 너무나 스스로 분열하고 있다. 이게 대통령과 만났는데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인 24조 원 체코 원전 수주 이런 것은 단 한마디도 말도 못하면서 예. 그냥 독대를 했느니 독대를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로 나를 지서웠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권 스스로 지금 굉장히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여권이 스스로 지금 자리를 잡고 예. 야권의 공세부터 차단하는 노력부터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뭔가 국민의힘 여당 상황이 안 풀리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근데 그 안 풀리는 이유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완전히 갈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꼬여가는 것 같고.